안녕하세요. 백색 케어 클리닉에서 전하는 인생 사연 시간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도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되시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방위산업기업 공로 1등 훈장을 받은 훌륭한 남자이자 한 집의 가장인 박만수 씨의 인생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만수는 눈을 떴다. 40년간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몸이 기억하는 리듬이었다. 그는 낡은 이불을 개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아내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 아내 귀남은 남편의 새벽 움직임에 익숙해졌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익숙한 게 아니라 무관심이었는지도 몰랐다. 거실을 지나 창고로 향하는 만수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가벼웠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고 문을 열자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이 냄새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작업대 위엔 어젯밤 작업하다 남긴 정밀 부품이 놓여 있었다. 0.1단위로 깎아낸 티타늄 합금 태엽. 세계에서 단 3명만 만들 수 있다는 그 부품. 만수는 확대경을 눈에 대고 마지막 검수를 시작했다.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다. 60대의 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교하게 움직였다. 벽에는 2개의 액자가 걸려 있었다. 하나는 30년 전 딴 중졸 검정고시 합격증. 다른 하나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국방부 문양의 표창장. 만수는 그 액자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아무도 몰랐다. 이 창고에서 대한민국 첫 인공위성의 핵심 부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 좁은 공간이 국가방산기술의 숨은 심장부였다는 것을. 오전 8시. 만수는 40년간 다녔던 정밀기계 공장에 마지막 출근을 했다. 정문을 지날 때 경비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다. 박 기술님, 오늘 마지막이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나야 뭐. 사무실엔 간단한 퇴직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다. 동료 직원 5-6명이 박수를 쳐줬다. 하지만 만수의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공장장이 꽃다발을 건네며 악수를 청했다. 박 기술님 같은 장인은 다시 구하기 힘들 겁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 오후 5시. 만수는 지하철을 타지 않고 시장 쪽으로 걸었다. 오늘만큼은 가족들과 제대로 된 저녁을 먹고 싶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다. 아니, 어쩌면 조급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마지막 기회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걸까? 수산물 코너에서 만수는 한참을 고민했다. 딸 소희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광어회. 아내 귀남이 명절 때마다 찾던 전복.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퇴직금이 나오기 전이라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아끼고 싶지 않았다. 아주머니, 광어는 제일 싱싱한 걸로 한 마리 떠주시고 전복은 중간 크기로 5개만 주이소. 아이고, 손주 생일입니까? 오늘 서비스 듬뿍 드릴게요. 아니라. 그냥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밥 한번 먹으려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회와 전복을 들고 집으로 가는 길. 만수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았다. 대신 문자를 보냈다. 소희야, 아빠 오늘 퇴직이다. 저녁에 집에서 회 먹자. 엄마한테도 말해라. 문자를 보내고 3분 후 딸에게서 답장이 왔다. 만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열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아빠, 오늘 우리 시댁 어른들 모임 있어 못 가. 그리고 작업복 입고 우리 집 근처 오지 마. 시부모님이랑 레스토랑 가는데 혹시라도 마주치면 곤란해. 만수는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다. 화면이 꺼져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무릎 위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가 조금씩 물에 젖어들었다. 얼음이 녹고 있었다. 광어회도 서서히 미지근해지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 맞은편에 고급 레스토랑이 보였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다. 만수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멈칫했다. 환한 조명 아래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입은 딸 소희가 웃고 있었다. 그 옆엔 사위와 시부모님들. 그들은 와인을 따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만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다. 작업복 차림에 검은 비닐봉지를 든 노인. 고급 레스토랑 앞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집 대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어두웠다. 아내 귀남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다. 만수는 부엌불을 켜고 검은 비닐봉지를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봉지를 열었을 때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광어회는 이미 색이 변해 있었다. 전복도 생기를 잃었다. 그는 회를 접시에 담고 초고추장을 준비했다. 혹시나 해서 식탁에 3개의 접시를 놓았다. 조명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서 만수는 묵묵히 가족들을 기다렸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리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꽃다발을 2 손으로 받쳐들었다. 하지만 들어선 아내의 표정은 차가웠다. 뭐야, 불도 안 켜놨어? 그리고 그 꽃은 뭐야? 오늘 퇴직이라. 당신 주려고. 하지만 귀남은 꽃다발을 받지 않고 안방으로 싸늘하게 들어가 버렸다. 박만수 씨를 향한 가족들의 태도는 너무나 무례합니다. 다음 편에 박만수 씨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누름이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없이 눈을 뜬 아침 갈 곳 없는 시간이 낯설어 늘 입던 셔츠는 옷장에 남아 오늘도 이유 없이 접혀있네 회사 이름 대신 아버지라는 이름만 남아 묻는 사람 없는 하루가 생각보다 길더라 나는 아직 여기에 있는데 아무도 내 하루를 묻지 않나 40년을 버텨온 이 2 손이 쉴 곳을 찾고 있어 괜찮단 말해도 괜찮지 않은 날들이 조용히 나를 지나가 식탁 위에 놓인 저녁 말은 없고 TV 소리만 아이들은 바쁘고 나는 괜히 미안했죠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필요해질 자리를 잃은 거겠지